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여기 대추역에서 왔었는데 그때가 아마 1974년, 75년 그때 아마 와보고 여기 처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예. 오늘은 심장병에 대해서 아직 여러분들 심장병이 뭐 염려할 그런 문제는 없죠.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미국의 넘버원 킬러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을 제일 많이 죽게 하는 병? 심장병입니다. 한국은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의 수가 한 4째인가 5째예요. 굉장히 적은데 미국은 넘버원입니다. 아주 제일 많이 사람을 죽게 해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심장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국은 암이 넘버원 킬러입니다. 암이 제일 많이 사람들을 죽게 하는데 암에 대해서는 이번 안식일 토요일하고 또 일요일 날 제가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심장병.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100세 시대란 말 들어봤어요? 이제는 뭐 100살까지 산다. 아주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옛날보다 오래 사는 거는 분명한데 이게 정말 좋은 그런 소식인가? 그러면서 이거를 좀 따져봤어요. 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나? 우리는 과거에 여기 다음 이걸 보면 더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건강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요만큼 건강이 나빠져서 아프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요즘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유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수명이 늘어난 이유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간은 똑같은데 골골 아프다가 이렇게 아프다가 죽는 그 기간이 늘어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소식입니까?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좋지 아프가 그냥 고생하면서 자기도 고생되고 가족도 고생되고 보는 사람도 고생이 되고 그건 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건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현행 의술로 건강이 좋지 않은 나이 많은 환자만 많이 만들어냈을 뿐이지 우리한테 별로 그렇게 혜택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장수하는 것이 좋은가? 여기 밑에 이렇게 오래 아프다가 죽는 대신에 건강한 이 파란 이 기간을 오래 살고 짧게 아프다가 죽는 것, 그게 진짜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9988234란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아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알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이번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정성껏 준비한 것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별로 아프지도 않고 죽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아는 참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들
췌장암에 걸렸는데 췌장암이 암 중에 제일 아픈 암이에요. 고통 많은. 죽을 때까지 하나도 아프질 않아요. 통증약 하나도 먹질 않고 아주 평화롭게 그렇게 죽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고 별로 아프지 않고 죽을 때 평안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제 살펴보겠는데, 사람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음식이라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먹는 게 중요하다. 정말 그러한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우리는 우리 몸의 건강과 장수에 대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하느님께서 주신 잠재력이 우리 몸 안에 누구나가 다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갖고 태어난 그 잠재력을 제대로만 잘 살려주면은 누구나가 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건 제가 얘기한 것 아니고 이것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조기 사망, 그러니까 일찍 죽는 것과 또 병들어서 불구가 되는 그러한 그것은 음식으로, 바른 음식을 먹음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데, 보스턴 대학에서, 이 마사추세츠에 있는 그 보스턴 대학에서 그 커뮤니티의 사람들을 상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논문이 발표돼서 2013년에,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뭔가 하면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사망은 음식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망의 원인이 음식, 대부분의 사망의 원인이 음식 때문이라는 게, 음식 때문에. 그래서 만일 그 사망의 원인이 음식 때문이라면은 우리가 바른 음식을 먹으면 그런 사망들을 예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또 발표됐어요. 이 연구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아프고 무슨 생활을 하고 어떤 그 생활 습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적 조사를 해서 20년 동안. 그런데 이거를 어느 한 지역만 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걸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겠죠? 이 돈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 이 빌 앤 멜린다 게이츠가 누구예요? 빌 게이츠. 예, 빌 게이츠.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미국의 첫째, 둘째 가는 그런 부자인데, 이분이 큰 돈을 내가지고 이 연구를 하게 했습니다. 이 burden of disease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왜 병에 걸리는가? 그 병에 걸리는 그 원인이 무언가, 어떤 요인들이 작용해서 어떤 병에 걸려서 어떻게 사람들이 죽고 불구가 되는가, 이거를 연구했는데 20년 동안 연구한 것 중에 미국의 부분만, 미국의 연구만을 따로 떼가지고 발표한 게 이 연구입니다. 예. United States of United States Health. 미국의 미국인의 건강에 대한 것들을 따로 뽑아가지고서 이 발표를 했는데, 미국인의 사망의 제1 넘버원 원인과 신체 불구의 제1 넘버원 원인은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여기에 인볼브된 학자들만 해도 500명이 넘어요. 제가 좀 세봤더니. 얼마나 많은 전문인들이 그 사람들의 모든 그 습관들, 이런 것들을 추적조사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담배, 흡연이 제일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을 죽이더라. 이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흡연은 미국 사람들을 1년에 50만 명을 죽게 합니다. 굉장한 숫자죠. 50만 명이 담배만 안 피웠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필요가 없는데 50만 명이죠. 그런데 음식은 거기에 몇 배가 되는 사람들을 죽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도표를 보면은 여기 이 사망과 연관된 위험 요인들 하고서 첫 번째가 다이어터리 리스크, 음식을 잘못 먹어서 죽는 이유, 그 사람의 수가 이만큼 많아요. 그 다음에 담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혈압, 네 번째가 비만, 여기 있네요. 다섯 번째 운동 부족, 여섯 번째 고혈당, 고지혈증, 오염, 음주, 그런 순서로 나갑니다. 넘버 원이 음식이에요. 그런데 담배로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음식으로 죽인 숫자는 여기 더하기 고혈압, 그 다음에 비만, 그 다음에 여기 고혈당,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은 담배로 인해서 죽는 사람의 몇 배가 돼요. 수백만 명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을 거의 많이 죽게 하는 그런 그 요인이 음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음식 때문. 이거는 정말 아주 믿을 만한 그런 연구를 통해서 발표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살고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 그 다음에 이 음식이 우리로 하여금 불구자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넘버원 원인도 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 디서빌리티, 이게 불구가 돼. 이렇게 스트로크를 당해서 이렇게 하고 다니고 뚱뚱해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그 문제가 많은 그런 그 원인이 음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음식. 그러니까 제일 많은 사람을 많이 죽게 하는 그런 요인도 음식이고, 제일 많이 사람들을 불구가 되게 하는 것도 음식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리고 불구자가 되느냐를 결정짓는다면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죽음과 불구가 우리가 음식만 제대로 먹으면은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방할 수 있. 이렇게 중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 학생들, 메디컬 스튜던트한테 그럼 이 음식에 대해서 아주 의과대학에서 잘 가르쳐 줄 것이다. 환자들한테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러고 이런 거 먹으라 그러고 잘 가르쳐 줄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의과대학에서 그 학생들이 이 영양학, 음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졸업하는 데 나오는 거는 한 과목이나 두 과목, 많이 가르치는 데는 세 과목까지. 그런데 한 과목도 안 가르치는 의과대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와서 환자들에게 이 음식이 중요하니까 올바른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의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통탄할 일 아닙니까?
내가 아파서 내가 불구가 되고 내가 아주 죽게 되어서 의사를 찾는데 그 원인의 넘버원 원인이 음식인데 정작 의사들은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의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몰라서도 얘기 안 하고 알면서도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불행하게도 미국의 의사들은 저들이 받는 교육에서 음식에 대한 교육에 심한 영양 결핍 현상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영양학을 이 음식에 대한 것을 배우지 못하고 졸업하고 나온다는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건강한 음식이 질병을 일으키고 사람을 고통 속에 빠뜨려 죽게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거기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데 졸업할 때 이 중요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임해요.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그거를 또 이 동료 의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 의사들이 환자를 붙들고 그 시간 걸리잖아요. 어떤 음식이 나쁘고, 기름이 나쁘고, 뭐가 나쁘고, 설탕 먹지 말라, 뭐 먹지 말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가 좋으니까 뭐를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의료보험회사에서 돈이 지급이 안 나와요. 아무리 환자한테 중요한 그런 얘기를 해도 돈이 하나도 안 나요. 돈 벌 수가 없어요. 의사들은 졸업할 때 그냥 몇십만 불씩 빚져가지고 졸업하는데 언제 환자 붙들고 이렇게 돈도 안 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실정이에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약회사에서 의과대학에 약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그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래가지고 의과대학에서도 그 영양학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의사들한테 의사가 환자한테 무슨 그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많이 처방하면은 연말에 크루즈 가는 왕복 비행기표 크루즈 두 사람 거를 이렇게 티켓을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건강식 회사에서 언제 의사한테 이렇게 라비를 합니까? 브로콜리 좀 먹게 좀 그렇게 처방 좀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수박 한 통이라도 갖다 줘요? 그런 게 없어요. 과연 어떤 음식이 우리를 병들고 불구가 되게 하고 일찍 고생하며 죽어가게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요. 이제는 의사도 병원도 여기 그거를 맡길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이 넘버원 킬러의 그 제일 원인이 미국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게 하는 병의 원인이 음식이라고 그러면은 그 음식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스스로가 건강식을 찾아서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주 여러분들의 임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에 두세 번씩 먹는 음식이 우리의 건강에 대한 운명을 좌우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런 말이 있죠. You are what you eat.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결정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셔서 오늘 저녁이라도 가셔서 그 빌 클린턴 and CNN 빌 월프 블리처라고 하는 그 앵커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을 치면은 그 CNN에서 이 빌 클린턴 대통령하고 이 월프 블리처하고 대담하는 그 대담이 나옵니다. 그 대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월프 블리처가 물어봤어요. 보니까 아주 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옛날에 그 나갈 때보다 지금 아마 한 24파운드, 27파운드 그렇게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의 그간의 상황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얘기해요.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2002년에 끝나고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강연도 나가지만 자원봉사로 저 하이티에 태풍 불어서 많은 사람이 이재민에 났을 때 거기 가서 구제품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그 활동도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잠깐 하다가 클린턴 대통령이 사라졌어요. 퍼블릭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인터뷰를 통해서 왜 그런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2004년에 나는 아주 심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병원에 급하게 에머전시 입원해가지고 쿼드루플 바이패스 이 네 군데의 심장을 우회 수술, 심장 심혈관을 우회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군데의 혈관이 막혀서 이 다리에서 정맥 혈관을 떼다가 연결을 해서 그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받아서 얼마 동안 좀 괜찮았는데 2010년에 또다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급하게 병원에 입원해서 이번에는 이 플러밍 할 데가 더 없어요. 할 수 있는 그런 수술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엔지오플라스티. 이 사타구니 그 혈관이나 이 혈관을 그러니까 동맥을 통해 가지고 심장에다가 이 관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스텐트라고 있어요. 이게 용수철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 집어넣은 거를 이렇게 관을 빼면은 용수철이 거기 남아서 이 좁아진 혈관을 이렇게 넓혀줘요. 그런 수술을 두 군데를 받았는데 한 군데는 옛날에 바이패스 수술 받은 곳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해왔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러시안 룰렛 게임이 뭡니까? 러시안 룰렛?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총을 이 리볼버 거기다 그러니까 총알이 5개나 6개 들어가는 그 챔버에다가 총알 하나만 집어넣고 이걸 뺑 돌리면은 그게 언제 이게 방아쇠를 당기면은 나갈 찬스가 5분의 1이나 6분의 1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도박을 하는 겁니다. 이 판돈을 걸고서 이거를 전부 다 해가지고 내가 안 죽으면은 빵 해서 안 죽으면은 안 죽는다의 건사람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내가 막 그 돈을 다 걸고서 잡아당겼는데 빵 하고 총알이 나와서 이거 여기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죽어요. 그럼 내 돈은 다들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런 그 도박이 이게 러시아 사람들이 하는 도박인데
나는 지금까지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빌 클린턴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로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중에 서점에 가서 이 심장병에 대한 무슨 좋은 책이 있나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3권의 책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3권의 책이. 그래서 그 3권의 책을 갖다가 읽고 거기에 보니까 자기와 같은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음식을 바꿔서 먹었더니 거기에 그 실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어떤 실험은 82%, 어떤 실험은 90%, 어떤 실험은 거의 100%가 다 심장병에서 해방이 됐어요. 다 나았어요. 그런 얘기를 그 책을 구입해 봤는데 그 3권의 책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이런 음식을 먹으면은 이런 병이 낫는다고 가르쳐 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배우고 싶죠? 3권의 책이 똑같이 이런 음식을 먹으면은 심장병에서 해방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칼시파이된,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이렇게 막혀서 이 좁아진 혈관 여기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여기가 칼슘이 딱딱하게 됐는데 그게 점점 녹아가지고 구멍이 아주 뻥 뚫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사가지고 읽고 그 책들이 제시하는 음식을 그대로 먹기 시작했더니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다. 1910년에 그랬는데 내가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작년에 그 와이프 캠페인 아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 봤죠?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이들 3권의 책을 여러분 알고 싶죠? 여러분들 영어를 보시는 분들은 이 책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영어로 읽지 못해도 좋은 방법을 제가 하나 고안해냈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가지고 여러분들 자녀한테 주세요. 애들한테 주고 요거 챕터 요거 읽고 나한테 얘기해줘. 그거 부탁하세요. 그럼 걔네들이 그걸 다 읽고 나면은 걔네들 식습관도 바뀌어지게 돼. 아주 좋은 방법 같아요. 첫 번째 책은 그 클리블랜드 심장센터, 아주 세계적으로 심장병 아주 유명하게 잘 고치는 그 병원의 카드웰 에스틴 의사, 이 박사인데 이분이 책이 Prevent and Reverse Heart Disease, 심장병을 예방하고 되돌리기, Reverse, 백할 때 Revers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심장병을 이제는 예방하는 것만이 아니고 심장병으로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뒤로 되돌리고 건강하게 되돌리는 그런 자기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고친 거를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책은 샌프란시스코의 심장 전문의 딘 오니시 박사가 Reversing Heart Disease, 심장병을 뒤로 되돌리기라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도 똑같은 음식을 제공하면은 다른 약, 수술 하나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3번째 책은 코넬 대학의 영양학과 콜린 캠블 교수의 The China Study, 중국 연구라는 그런 책입니다. 중국 연구. 이거 아마존닷컴에 가면요, 이거 99전이면 살 수 있어요. 예, 송년은 한 4불 50 들지만은 아주 싸게 쓰던 책인데도 거의 새 책 같아요.
이 책들이 제시하는 채식 식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몸무게를 25파운드나 줄일 수 있었고 지금은 건강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마쳤어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고기와 우유, 계란을 포함한 모든 고기를 끊고 기름도 식물성 기름도 거의 쓰지 않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어떤 음식도 피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의 그 채식 식단을 지금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가 이렇게 먹고 있다고.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I was lucky I did not die of heart attack. 내가 내 딸 그 결혼하고 이제 뭐 손녀랑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죽었으면 이건 못했을 거라고. 근데 나는 참 아주 행운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All my blood tests are good. 내 모든 피 검사가 뭐 콜레스테롤이 뭐고 다 아주 좋고 and my vital signs are good. 내 혈압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좋고 and I feel good. And I also have, believe it or not, I have more energy. 내가 아주 기분도 아주 전보다 낫고 믿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내가 옛날보다도 더 에너지가 많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예. 무슨 약이나 무슨 불로초를 구해서 먹었기 때문이 아니고 무슨 심장 수술 새로 유명한 그런 심장 수술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온전히 음식을 바꿔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이 샌프란시스코 심장 전문의 딘 오니시가 그의 책에 쓴 자기의 심장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심장 전문의인데 이분이 그 환자를 데려다가 심장의 파지티브 에미션 토모그래피라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장의 혈관이 피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를 이 단층으로 이렇게 찍었는데 이 왼쪽의 사진을 보면은 이런 데는 피가 이게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피가 조금 덜 통하는 거고 여기에는 피가 잘 통해요. 그런데 3주간에 3 weeks 3주 동안 온전히 채식을 했더니 3주 후에 이렇게 피가 아주 잘 통하게 되더라는 실질적으로 이 PET 사진을 찍어가지고 증명을 했어요. 채식 3주일 하는 게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치료하는 환자 중에 멜 레퍼라고 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한 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멜 레퍼라는 그 이름을 이렇게 유튜브에 찍으면은 이 사람 영상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5년 전 나는 샌프란시스코시에 5개의 레스토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 나갔습니다. 하루에 6개의 시가를 피웠고 커피 10잔을 그 다음에 많은 와인을 마셨습니다.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병원에 2주 동안 입원해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도
두세 발자국만 걸어도 막 그 가슴이 쪼여오고 숨이 차고 아파서 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개 내지 30개의 나이트로그리세린을 혀 밑에 넣어야 돼요. 하얀 그 알약이 있습니다. 그 심장이 막 쪼여오면은 그걸 찾아가지고서 그 혀 밑에다 집어넣으면은 이게 혈관을 이렇게 느슨하게 해줘요. 그러면은 그 피가 잘 안 통하던 그 좁아진 그 혈관이 넓어지니까 피가 통해서 살아나요. 그런데 그게 30분 내지 1시간밖에 안 가요. 그 효과가. 그러면 또 집어넣어요. 또 집어넣고. 하루에 20개 내지 30개씩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때 딘 오니시 박사가 심장병을 되돌리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나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딘 오니시 박사가 제 의사를 찾아가 이제 그 예의잖아요. 당신의 환자를 내가 데려다가 내 방법대로 치료해 보겠습니다. 그를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겠다고 하니까 제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예, 한 1년 걸릴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는 말하기를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렇게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 의사는 제가 1년 내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의 건강 상태는 아주 나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 저는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한번 보세요. 25년을 더 건강하게 그 이상을 살게 하는 그 힘이 약이 아니고 수술이 아니고 음식이에요. 음식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책, 3권의 책 가운데 2번째 책을, 이제 세 번째 책, 그 차이나 스타디는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 2번째 책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클리블랜드 하드 인스티튜트의 그 카드웰 에셀스틴이 쓴 이 프리벤 앤 리버스 하트 디지즈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그 의사가 말하기를 대부분의 심장병은 이빨 없는 종이 호랑이다. 이빨 없는 종이 호랑이 무서워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병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존재할 필요가 없다. 만일 존재한다면 진행될 필요가 없는 병이 심장병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아무도 죽을 필요가 없는 병. 순수한 채식은 넘버원 킬러인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점점 심혈관이 좁아지고 응고된 피가 혈관을 막아 심장마비 발생을 시키는 것이 옛날에는 그 동맥경화가 이렇게 아주 막혀 있는 데다가 응고된 피가 거기 가서 딱 걸려서 심장마비가 돼서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의학에서 새로 발견됐는데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은 12.5%밖에 안 돼.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죽는가? 이렇게 막혀서 요만큼만 뚫리고 요렇게 좁아진 구멍에 응고된 피가 막히면은 죽는다 그랬는데 그게 12.5%밖에 안 되고 지금은 87.5%의 환자가 이 콜레스테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쌓여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이게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니까 여기가 헐어지면서 이게 이렇게 터져요. 터져가지고 이게 여기를 막게 되고 이 안에 있던 응고된 피가 막아가지고 심장마비를 일으킨다는 것이 그런 경우가 87.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이제 많이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고기를 안 먹고 이 콜레스테롤은 전부 다 육류에만 있습니다. 채소, 채식에는 콜레스테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채식만 하면은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많던 것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조금밖에 안 되면서 이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점점 없어져서 이 쌓였던 것도 작아지고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 의사가 이렇게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자기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의사한테 내가 심장병 막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막 잘 걷지도 못하고 약도 그냥 계속해서 먹어야 되고 그러는 환자라고 하면은 이런 설명을 들으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네, 생겨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참석한 사람들은 전부 다 심장병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협심증이 얼마 전에 한국의 그 유명한 배우가 이 심장병으로 죽었대. 예. 자동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냥 막 거기서 숨을 못 쉬고 그냥 막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자동차 그냥 쳐박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는 그런 그 협심증은 여기 보면은 이 혈관이 이렇게 짤록해지는데 여기에 이게 막히면은 이 밑에 피가 통하질 않아요. 피가 통하질 않으면 심장이 이렇게 뛰다가 스탑을 하게 됩니다. 스탑을 하면은 이 심장병에 아주 급사를 합니다. 아주 손을 쓰게 없어요. 그런데 이 에셀스틴 박사가 그 책도 썼지만은 이 프리벤티브 카디올러지의 그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만연된 심장병을 채식 위주의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논문을 썼는데 이제 그 환자들을 24명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이제 준비 교육을 시키는데 그 준비 교육 중에 하나가 메릴랜드 유니버시티의 의과대학의 로버트 보겔 교수, 그 의사인데 이제 교수인데 이분이 실험한 것을 이 논문에 실었어요. 거기에 실었는데 그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학생들을 볼런티어를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건강한 이 학생들, 의과대 학생들이. 그래서 첫째 그룹은 900칼로리의 식사를 하는데 한 끼 900칼로리 식사를 하는데 그 900칼로리 중에 50g 그러니까 5, 9, 45 450 그 칼로리는 900칼로리 중에 450, 그러니까 절반이 기름을, 이 동물성 기름, 이 기름 많은 그 고기를 먹게 했어요. 한 끼. 그 패스트푸드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둘째 그룹은 같은 900칼로리를 먹는데 기름이 하나도 없는 거. 그런 음식을 먹게 하고 두 학생을 먹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 상완, 여기다가 블러드 프레셔 커프 갖다 놓고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이게 꽉 조여져서 여기 피가 통하질 않아요. 5분 동안 피가 통하지 않게 하고 있다가 그걸 탁 풀어줬어요. 그러면 피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다시. 그런데 초음파 검사기 가지고서 여기다
그 재를 해서 이렇게 피가 얼마나 잘 흐르는가 이렇게 측정해 봤더니 그 한 끼에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었더니 그 피가 이렇게 그 기름을 하나도 먹지 않은 애들은 금방 막 피가 아주 잘 흘러요. 그런데 한 끼에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었더니 피가 아주 더디게 흐르는데 그걸 회복하는데 6시간이 걸렸어요. 6시간이 걸렸어요. 한 끼에 많은 지방 섭취가 엔도텔륨의 나이트릭 옥사이드 생산 기능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라는 것이 이 조그만 기체 형식인데 그 내피 그 세포 그 제일 얇은 그 세포막이 거기서 그걸 생산해내는데 그게 생산해내면은 아주 놀랍게도 혈관이 아주 매끄럽고 이게 부드러워져서 피가 잘 통해요. 피가 잘 통. 그런데 한 끼에 그 동물성 지방을 먹었더니 그게 잘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이트릭 옥사이드 그게 그 연구가 나중에는 그 바이아그라 만드는 그런 그 원료로 그렇게 쓰입니다. 그래 피가 잘 흐르게 해서 이 발기가 잘 되도록.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도표가 있어요. 이 기름기를 하나도 먹지 않은 그런 학생들의 피는 풀자마자 피가 아주 거의 정상으로 잘 흘렀어요. 그런데 한 끼에 이 동물성 지방을 먹은 그런 학생들의 피는 1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이 되어야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끼에 이 패스트푸드, 햄버거, 뭐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은 이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를 대상으로 이 실험을 했어요. 이제 음식을 철저하게 채식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24명의 평균 콜레스테롤 양이 총 콜레스테롤이 237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총 콜레스테롤 양이 얼마 이하가 정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얼마 이하? 200. 200 이하가 정상이라고. 200에 조금만 내려가도 의사 선생님들 정상입니다. 뭐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200 이하가 돼도 심장병에 걸리는 거예요. 200 이상보다는 낫지만은 아직까지도 200 이하. 그래서 이 에셀스틴 그 박사는 200 이하가 아니고 190이 아니고 150을 정상으로 잡았습니다. 150 이하가 될 목표로 하고 아주 온전한 채식을 계속해서 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얼마가 정상이에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130이 정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30. 그런데 이 에셀스틴 박사는 80 이하가 우리 목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름 하나도 먹지 않게 했어요. 식물성 기름도 전부 다 먹지 않게 했어요. 자, 그리고 하루 칼로리 중 11%만 식물성 지방을 섭취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사람 몸에 지방이 필요한데, 그 지방은 그 기름 가지고 볶거나 뭐 올리브유를 이렇게 쳐서 먹어서 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올리브유는 올리브 속에 우리가 올리브를 먹음으로 그 안에 지방을 취하고, 콩기름은 콩을 우리가 삶아 먹거나 볶아 먹거나 그 콩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콩 안에 들어있는 기름을 먹는, 그렇게 먹는 양이 11%예요. 그러니까 따로 기름을 쓰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량의 콜레스테롤 낮추는 사람은 뭐 그대로 쓸 사람은 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운동은 별로 중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운동 원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라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내가 이렇게 정해주진 않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채식을 하게 됐는데, 채식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채식을 이름하여 온전한 채식, 영어로 plant-based whole food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채식, 여기 이 채식을 하는 그 온전한 채식이 무엇인지를 요 다음에 이제 좀 잠깐 후에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의사가 금한 음식이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라고 하면서, 첫째, 얼굴이나 엄마가 있는 모든 식품은 다 배제하라. 얼굴이나 엄마가 있는 식품이 뭐예요? 얼굴이나 엄마가 있는 음식이 고기, 생선, 뭐 소고기 다 얼굴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육류로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 빨간 고기, 흰 고기는 닭고기, 칠면조, 오리고기, 생선, 해물, 어떤 기름도 사용하지 않고 올리브유도 사용하지 않고, 올리브를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유제품도 다 먹지 못. 우유,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요거트 다 먹지 못하게. 그 다음에 견과류도 기름이 많은데 이게 조금씩 먹는 건 괜찮은데, 이걸 먹게 했더니 이 손이 자꾸 가요. 이게 자꾸. 그래서 컨트롤 못하고 자꾸 먹게 되니까 아예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거는 먹지 못하는 음식이고, 그럼 그들이 먹어야 될 온전한 채식이 뭔가? 정제되지 않은 곡물. 그러니까 이 도정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밀가루도 통밀가루, 껍질째 통밀가루. 그 다음에 쌀도 백미가 아니고 뭐예요? 현미. 옥수수도 껍질째 빵, 옥수수 가루. 보리, 귀리, 이런 조, 옥수수, 이런 것들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콩팥, 녹두, 완두콩, 뭐 갈반조, 렌틸, 콩 종류들을 많이 먹게 했습니다. 콩 종류들을. 그 다음에 다양한 채소들을 먹게 했어요. 다양한 채소들. 그러니까 채소는 무한정으로 먹고 싶을 만큼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과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과일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시는 거는 물 마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먹기를 권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아마씨 가른 것. 아마씨 아세요? 플렉스 시드라는 거. 그게 오메가3가 많아요.
오메가3가 우리 혈관을 회복하는데 아주 참 좋은 역할을 해서 이거를 하루에 한 숟가락씩 먹으라. 그거 뭐 국 끓이는데 나물 하는데 뭐 밥 하는데 섞어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씨 가른 거 먹어봤어요? 어때요 맛이? 맛있어요? 맛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뭐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아마씨 가른 것하고 대등하게 오메가3가 많은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는데 들깨예요. 들깨. 그래서 들깨 약간 볶아가지고 그걸 갈아서 냉장고에다 두고 하루에 한 스푼씩 나물 하는 데 두고 국 하는 데도 두고 뭐 밥 하는 데도 둘 수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우리가 먹으면은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먹지 말아야 될 음식하고 먹어야 될 음식이 아주 딱 나왔어요. 이거를 먹으니까 의사도 못 고치고 병원도 못 고치고 어떤 약이나 수술도 못 고친 그런 심장병 환자가 아주 깜짝같이 다 나아지는 거예요. 깜짝같이. 그 총 콜레스테롤이 그 평균이 237이었는데 5년 후에는 137로 내려갔어요. 150 이하가 목표였는데 137로. 저기 아프리카 그 우간다 같은 그런 나라엔 심장병 환자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거기 사람들의 평균 콜레스테롤이 117입니다. 117. 거의 그 사람들하고 비슷해져요. 그 다음에 중국의 아주 시골, 아주 채식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콜레스테롤이 127입니다. 127. 그렇게 콜레스테롤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5년 후에, 12년이 지난 후에 다시 검사했더니, 조금 릴렉스 해가지고, 조금 더 올라갔네요. 그래도 굉장히 낮아. HDL은 이거 좋은 콜레스테롤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 뭐 야단을 하는데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HDL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게 LDL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130이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80 이하를 목표로 삼았는데 76, 82가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막혀있던 혈관이 서서히 깎여져서 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신비로운 비싼 약이 아니에요. 중성지방은 변함이 없었고 끝까지 참가한 18명의 그 도중 하차한 사람이 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5명에서 7명 빼고 18명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8년간 어떤 심장 그 에피소드, 어떤 원인으로 병원에 입원했는가 이런 거를 조사를 했더니 심해지는 협심증이 엔자이나 막 쪼여오고 그런 그 경험 18명. 그 다음에 엔지오그래피 심장 조형 촬영상 이렇게 점점 나빠지는 것이 그 환자가 13명. 바이패스 수술, 우회 수술을 받은 사람이 7명. 심장 마비 경험한 사람이 4명. 뇌졸중 환자가 3명. 심혈관 조영술을 받은 사람이 2명. 이거 스텐트 같은 거 집어넣은 스트레스 상해. 이렇게 아주 티피컬한 말기의 심장병 환자들이 이 환자들을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12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18명 중에 17명은 하나도 증상이 없었어요. 12년간 한 번도 심장병으로 응급실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이 타협적인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쿠 하고서 이 사람이 나중에 다시 원래 이 바른 식사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심장병 환자가 12년 동안에 한 번도 없었고, 하나도 없었고, 심장 이상 증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 생활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내가 옛날에는 내가 한 30리 걸으면은 막 기진했는데 내가 이제는 5시간, 6시간 걸을 수 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아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도 포기한 5명의 그 환자들 12년간의 통계를 보니까 심장마비가 5명의 환자가 6번 심장마비, 6건, 협심증 증가 4건, 그 다음에 이 심장 빨리 뛰는 게 2건, 바이패스 수술을 한 사람이 5명 중에 2명, 심장 조형 시술을 받은 사람이 1명, 심부전증 1명, 부정맥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명이에요.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참석한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다 건강이 갈수록 좋아지는데 중도 포기하고 옛날 음식 먹는 대로 간 사람들은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왜 중도 포기했을까요? 왜 중도 포기했을까요? 다 알면서도 대답은 안 해요. 예, 그 옛날 그 잘 먹던 그 고기, 불고기, 갈비, 그거 먹고 싶은데 그걸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 사는데 이게 먹는 재미가 있어야지. 많이 듣던 말입니까? 많이 듣던 말. 그 다음에 또 사람들 좀 건강식을 하려고 하면 모여가지고서 먹으라고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 용기를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의지를 꺾을까 아주 애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잘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것 같아. 그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먹도록 권해. 그러면 그냥 조금씩 먹다 보면은 그냥 또 포기하고 이렇게 먹게 돼요. 이 우리 아담과 해와가 이 먹는 것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지금 마지막 세대에 사는 우리도 이 먹는 것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가 바뀌어집니다. 자, 거기에 참석한 그 환자 몇 명의 엔지오그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 조형 촬영을 한 겁니다. 이 다이를 집어넣어 가지고서 찍은 건데 87년에는 여기가 이렇게 좀 막혔었는데 92년에 여기가 많이 뚫렸어요. 이 환자는 여기가 이렇게 길쭉하게 아주 좁아졌었는데 92년에는 이만큼 아주 넓어졌습니다. 이 환자는 여기가 아주 짤막하게 많이 막혔었는데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런데 한 의사를 소개를 하는데 이 에셀스틴 박사가 자기 후임으로 온 그 의사입니다. 예, 조셉 크로라고 하는 외과 의사를 외과 의사가 아주 40대 중반이었어요. 콜레스테롤도 200도 안 넘었어요. 200 이하예요. 담배도 피우지 않고 별로 커피도 그렇게 마시지 않는 그런 환자였는데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 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이거 찍으니까 이렇게 막혔어요. 이렇게 길게. 그러면 보통 이 바이패스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바이패스 수술 캔디데이트이 못 돼요. 왜요? 이 혈관은 저 밑에 아주 작은 혈관이고 요 끝부분도 그렇게 성치를 못해서 이 우회로를 만들어서 여기에 연결을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작고 가늘어서. 그러니까 바이패스 수술을 못하면 나한테 무슨 옵션이 있습니까? 심장 전문의가 고개를 가로 흔들었어요. 의사가 병원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방해 주는 게 그 나이트로그리세린 그 혀 밑에 넣는 거 30분, 40분 그 정도밖에 효과가 안 가는 하루에 20개, 30개씩 막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약을 먹어야 돼. 얼마나 실망적입니까? 아주 잘 나가는 큰 병원에 아주 의사가 됐는데 그때 에셀스틴 박사가 와서 이 의사 보고 내 프로그램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다른 데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현대의학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 말대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아주 이분이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따라서 했어요. 그랬더니 2년 8개월 만에 여기 1996년 11월 27일에 찍은 거고 이거는 1999년 7월달에 찍은 건데 이렇게 깨끗하게 아주 완전하게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은 TED 아주 유명한 저명한 인사들이 나와서 사람들한테 강의하는 게 전 세계 사람 수백만 수천만 명이 그거 봅니다. 거기에 나와서 자기의 그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이 음식이 이런 심장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 조셉 크로우 의사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조셉 크로우 의사가 두 번째 엔지오그램 사진을 언제 찍었다, 언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나왔을 텐데, 이 검사가 나왔을 텐데 하고서 그 의사 사무실에 갔어요. 엔지오그램 나올 때가 됐는데 어떠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의사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말없이 다가가서 그걸 쥐어주면서 그냥 그 의사를 이렇게 끌어안고 이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그 얘기를 그 강연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 죽을 수밖에 수술도 못하고 세상에 어떤 약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그 병을 뭐로 고쳤어요? 아주 순수한 철저한 채식으로 고쳤어요. 채식의 힘입니다. 채식이 얼마만큼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이 의사가 약국이 병의 증상만을 치료합니다. 여기 지금 의사하고 간호사가 이 마루가 젖었다고 걸레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의사나 간호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였어요? 뭐를 먼저 했어야 돼요?
크게. 물을 잠궈야 돼, 물을. 물은 잠그지 않고 계속해서 걸레질만 하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든 약이나 수술 대부분이 증상 치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넘버원 원인이 뭐예요? 음식을 잘못 먹었기 때문에. 사망 넘버원 그 요인이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질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식, 바른 음식을 먹어야 되겠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누구나 건강해질 수 있어요. 못 고친다고 하는 그런 현대의학이 기법한 것들, 이런 온전한 채식으로 그렇게 고친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글패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잘 들으셨다고 생각하시면은 반드시 사람들을 모시고 오십시오. 오셔서 같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느님이 자기 형상 곧 하느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느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느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먹을 음식을 지정해 줬습니다. 그 지정한 음식이 이 온전한 채식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자꾸 입맛이 잘못 들어가지고서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를 건넌 직후에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하느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느님의 말을 들어 순종. 하느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먹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려. 이제 현대어로 번역하면은 세상 사람에게 만연되어 있는 그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혹시 그런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다시 내 말을 순종하기를 원해서 내게 돌아오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느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느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느님. 저는 그런 하느님 때문에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이렇게 딱 지정해줘서,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면 어렸을 때 좋은 음식만을 가려서 먹게 합니다.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고 하느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그런 음식만 먹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